그러면 그 고전 풀이들이요. 갑자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애들이. 옛날에는요.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 게 나오면. 예, 근데 지금은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현대어로 바꾸면. 왜? 자기 머릿속에 줄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잘 분해를 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분해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무슨 타고난 의지가 강하고 얘는 뭐 원래 뭐 머리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뭘까요? 해병대 캠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내보셨습니까? 해병대 캠프 갔다 오면 애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새까맣게 타갖고 와요. 내면의 변화는 없죠.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존감은요, 지금부터 결심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꼴찌야.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직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 해석은 절대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라이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해주고요. 부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동기는 언제든지 맛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라는 친구와 우리 아이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계속 가야 돼요. 고3 때까지. 걔랑 같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방법은 두 가지죠. 묶어둬. 묶어두는 거죠. 뭐. 왜? 싫은 친구니까 자꾸 뭘까요? 거리를 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모가 묶어두는 거죠. 이 묶어두는 게 뭔죠? 이게 사교육인 거 아시죠? 과외 붙이고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뭘까? 돈도 많이 들죠. 이렇게 묶어두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그건 뭘까요? 우리 일상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이거 나랑 안 친한 친구인데 우연히 만났어. 만났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럼 걔의 느낌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달라지죠. 그죠? 겨울방학 때 예를 들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중요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있잖아요. 딱 하나 있죠. 하나.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만 정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다 같이 공부한다?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불가능. 불가능.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요, 축구가 있고요. 축구 말고 탁구. 탁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 테니스 세 종목을 제가 배워야 됩니다. 세 종목을 배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뭘까요? 탁구를 배워요. 오후에는 배드민턴을 배웁니다. 저녁에는 테니스를 배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시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먼저 하나만 딱 하는 겁니다. 하나만. 나는 탁구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기가 딱 잡혀요. 자, 그러면 기본기가 잡히면 그걸 계속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기가 잡히고 연습 시간을 좀 줄여도 되는 상황에서 뭘까요? 자,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표는 뻔하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제가 하도 봐가지고. 이제 일단 전력 과목 중심이고요. 수학이 대략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영어를 만약에 못하는 아이다 그러면 뭘까? 영어가 한 50% 차지하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는요, 이게 비슷한 활동인데 사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뭘까요? 완성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리학원을 갔는데 열심히 보고만 왔어. 거기서 요리사가 막 해줍니다. 그거 딱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보니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집에 내가 연습을 안 해.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역량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면요, 지식은 생기지만, 역량이 안 생기는 거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수학 문제를 놓고 내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뭘까요? 시범을 보고 온 거죠,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뭘까요? 시범 경기를 보고 온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집에 와서 뭐죠? 그대로 연습을 해서 뭘까요?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칼질을 연습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수달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자, 집중적으로 며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연습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죠.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람 머릿속에는요, 피각이라는 두뇌 부위가 있는데, 이 피각은 뭐냐면, 우리 몸을 쓸 때 움직이는, 우리 몸을 쓰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 또는 책 읽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몸을 쓰는 기억을 주관하는 두뇌 부위를 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각. 예. 피각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할 때는 피각이 필요치가 않아. 이해되십니까? 피각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내가 해야 되거든. 이때는 뭘까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죠. 눈동자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예. 그때는 뭘까요? 피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피각은 내가 평소에 움직여 봤어야지만 뭘까요? 자전거 타는 법을 비디오로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비디오로 볼 수는 있죠. 아, 저렇게 중심 잡는 거구나. 근데 뭘까요? 반드시 내가 연습을 해봐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연습할 때 뭘까요? 언어하고 수리하고 외국어가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연습해야죠. 예? 자, 무치 쓰는 법부터 뭘까요? 마스터를 해야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계란 후라이. 그것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언수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뭘까요? 하나를 해야 되고요. 그때 첫 번째는 전제가 뭐다? 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싫어해. 그러면은요,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시겠습니까? 수학을 애가 정말 못해. 그러면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죠? 동기 구조를 시험 잘 보면 된다가 아니라, 아, 수학도 재미있는 거네. 재미있을 수 있네. 라는 걸 아이가 반드시 느끼도록 한 다음에 뭘까요? 하나에 집중하면은요, 그럼 희망이 생깁니다. 예.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언수회를 다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 그러면 얘는 수학과 친해져야 되는데, 예, 수학에다 올인하죠. 그럼 수학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갑자기 뭘까? 올인하는 순간 수학하고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수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중에 수포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네? 예,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의 수포자는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입시 전략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부터 수학을 보지 않는 대학이 어딘지 아주 잘 압니다. 예, 예.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은요, 감정 조절 능력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집에 왔어. 그러면 부모님들 그런 원망하시죠. 제발 오늘은 숙제하고 컴퓨터 게임 해라. 예,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예? 하긴 하는, 근데 숙제 먼저 해.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마시멜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시멜로 먹는 아이의 얘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고 하나 더 받는 애들 얘기만 나오죠, 책에는요. 예. 저는 걔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애는 뭘까요? 그걸 먹는 아이들이죠. 먹는 아이들은 어떤 심정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 먹어. 먹으면 걔들이 눈치가 없을까요? 이거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걔들은? 쪼다대는 거죠, 거기서. 그 집단에서. 맞습니까? 그 애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 그런 거, 눈치 못 챌까요, 그런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권장한 행동은 뭐예요? 선생님이 권장한 행동은. 참고 기다려잖아요, 그죠? 뻔히 아는데 먹어, 이걸 내가. 또 먹는 순간 뭘까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조금만 있어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걔들은요, 맛있겠다라고 먹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뭘까요? 충동이 생기면, 보는 순간 뭘까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ADHD 학생들 많죠, 요즘. 그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집중하고 싶은데 뭘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ADHD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들은 의도적으로 산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참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외국에서요, 대학생들 대상으로요, 인내심 테스트를 했어요. 아주 원초적인 인내심 테스트를 했습니다. 얼음물 있죠, 찬물. 손을 집어넣고요, 예, 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예.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예. 누가 오랫동안 버티는가. 예. 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금방 차가워 이렇게 뭘까요? 인내심이 거의 없는 애들도 있겠죠. 쭉 이제 시간을 내본 다음에, 오랫동안 참은 아이들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 딱 나왔습니다. 예. 대인관계의 폭과 인내심은 정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대인관계의 폭과. 무슨 말일까요? 대학생들인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뭘까요? 인내심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뭐죠? 금방 손을 뺀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감정 조절 능력도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요, 감정 조절을 해볼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어렸을 때 장난감하고 노는 아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주로 장난감하고 오래 놀면은요. 왜? 장난감은 승질을 안 부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 내 맘대로 해도 뭘까요? 내가 뽀개도 되고요. 그죠? 집어 던져도 되지 않아요. 걔들이 뭐 비명을 지릅니까? 내 감정 그대로 뭘까요? 표현해도 뭘까요? 아무 반응이 없죠. 그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을 못 기르는 겁니다. 근데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내가 승질이 났어. 한 대 때렸어. 근데 뭘까요? 2대 맞죠? 이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내가 승질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하죠. 맞습니까? 사람하고 많이 만나게 되면은요, 스스로 그걸 뭘까요? 감정을 표현할 기회도 많지만 내 감정대로 안 됐을 때는 뭘까요? 조절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머릿속에는요, 우리 근육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머리는. 뭐냐? 내가 감정을 많이 표현해보고요, 감정을 조절해본 경험이 많으면 머릿속에 뭐가 생긴다? 감정 조절용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감정 조절 능력, 감정 조절 근육을 키워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두뇌에 감정 조절하는 두뇌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근데 그게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더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 크게 보면은요, 부모 유형을 4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이론이 있죠. 감정, 억압형 부모. 뭘까요? 아이가 울어. 그럼 뭘까요? 뚝! 이러는 부모 있죠. 이런 부모를 감정 억압형 부모라고 합니다. 야,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했는데 뭘까요? 표현을 하긴 했죠. 울었으니까, 그죠? 근데 조절해본 경험은 없죠, 걔들은요. 뚝 하면서 조절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협을 느낀 겁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근육 발달이 안 되죠, 그죠? 자, 감정 축소형 부모들이 있죠. 억압하고 좀 다릅니다. 주로 아빠들이 그럽니다. 애가 울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혹시 애긴 애나 보다. 뭐 그런 거 갖고 우냐? 애는 심각한데? 부모 기준에서는 뭘까요? 조롱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뭘까요? 그 아이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할 수 없죠. 또 감정 조절을 해본 적도 없죠. 그죠? 이러면 뭘까요? 두뇌에 있는 감정 조절용 근육을 쓸 기회가 없죠. 자, 3번째. 감정 방위형 부모 있죠. 울어, 애가. 그럼 같이 울어, 같이. 무조건 뭘까요? 무조건 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감정은 표현할 수는 있죠. 표현은 되죠. 그럼 조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보통 이제 우리는 감정 코치형 부모를 가장 권장합니다. 감정 코치형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애가 울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왜 우니?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우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슬픈데. 감정 코치형 부모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감하는 거죠. 아, 너 정말 슬프구나라고 뭘까요? 감정 표시를 해주죠. 그럼 아이가 뭘까요? 실컷 울겠죠. 울으면서 뭘까요?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절이 되죠. 그 과정에서 아이는 머릿속에 뭘 키웠다? 감정 조절용 근육을 키웠다. 이해되십니까?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고요. 2번째는 동기. 지금 3번째 뭐죠? 감정 조절 능력. 요 3가지를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잘 길러진 아이들이 있죠. 걔들이 뭘까요? 야무지고 단단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쟤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뭘까요? 제출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뭘까요?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동기도 뭘까요? 외적 동기밖에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 때가 아니면 공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외적 동기가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엄마의 복수가 걱정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아니면요, 외적 동기 강한 아이들은 안 움직입니다. 이런 거예요. 회사를 왜 다닙니까요? 잘리기 싫으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는 동기가 외적 동기로 완전히 오염됐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감정 조절도 안 돼. 이런 천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천재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망가지죠.